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5.8포인트 하락한 3007포인트고요. 거래량은 8억 8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150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500 매수, 기관이 1100 매수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1800 매수한 반면 연기금이 296 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기 전에 업종지수 등락률 먼저 보겠습니다. 섬유오복 2.96%. 섬유오류 뭐가 이렇게 뜨는지 궁금하네요. 연일 섬유오복이 그 상승 가장 큰 종목, 하락도 친 종목 등락이 엇갈리는데 무슨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기기업종 있었고요. 전기가스 업종 있었고, 은행주하고 증권주. 오늘 뭐 약보합 정도 보였는데, 은행 증권주,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 많이 갖는 은행 증권주 상승세 보였습니다. 얘네들이 이게 쌍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연말장세 시작됐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얘네들 엄청 무거운 애들이거든요. 은행주하고 증권주가 엄청 무거운 애들인데, 얘네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시장이 연말장사가 됐습니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오늘 전기 쪽 하락했고요. 네이버가 소폭 상승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 상승, KB금융, 은행주가 57,400원까지 갔습니까? 5만원 살짝 탔고, 그냥 마음 놓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 직전 고점 59,000, 한 6만원 약간 미치죠? 곧 넘었을 것 같습니다. 아깝네요. 48,000원까지 안 옵니다. 신한 지주도 오늘 올라갔고요. 은행주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연말장사 시작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 계절을 만났어요. 두꺼운 오버코트거든요. 자기 때를 만난 거죠. 한국전력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도 오늘 플러스 보여줬습니다. 두산중공업 더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보합입니까? 기업은행도 오늘 플러스 보여줬군요. 그리고 글로비스 소폭 플러스고요. 현대제철이 2% 모처럼 올랐군요. 다행입니다. 49,000, 4만 얼마였죠? 현대제철이 어디 있습니까? 저 까먹었네요. 45,900원, 46,000원이죠? 6만원 가려면 많이 남았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한국금융지주도 오늘 플러스 보여줬고요.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억주짜리가 2개 나왔군요. 여기서 가수요가 한 2억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뭐 이걸 좀 감안한다면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군요. 역시나 거래량 상위 종목에는 저가주들이 많이 있고요. 뭐 한전산업하고 두산중공업 그리고 삼성전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쭉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요. 분위기가 올라가는지 기업은행 또 눈에 띄고 있고요. 한번 슬쩍 보시면서 이거 거래량 상위 종목을 보는 이유는 장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파악해 보는 거예요.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흐름. 이 저가주 종목 사이에 눈에 띄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선행 지표를 보이는 거거든요. 대한항공 오늘 150원 하락을 했군요. 어떤 상승 종목이 나타나려면 테마주가 나타나려면 일단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 상위 종목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게 되면 캐치가 돼요. 무심히 보시 마시고 유심히 보시면 어제와 다른 종목들이 하나씩 눈에 띄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KB금융이라든가 뭐 신한주도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은행주가 뭔가 움직이는구나. 증권주는 왜 아직 안 보이지? 뭐 이런 분위기. 증권주는 아직 거래량이 제대로 아직 안 붙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쭉 봤고 다 봤나요? 거래량 상위 업종지수 다 봤죠? 이제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달러 환율 이렇게 펼쳐놔 봤어요.
어제 1174원? 네, 1174원 어제 저가, 종가, 예, 그렇고 소폭 반등하지 않겠니? 라고 그랬는데 오늘 약 3원 정도 반등한 것 같습니다. 3원 반등했네요. 이 정도까지 21선까지 올 것 같아요. 21선이 현재 1184원에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반등했다가 좀 다시 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듭니다. 이 1200원은 제가 보기에 돌파하려면 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혹시 조정받고 다시 1200원 돌파하는 거 아닌가?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1200원에서 어떤 심리적인 저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네.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00원은 제가 보기에 단기적으로는 좀 벽이다. 한번 출렁 주고 다시 조정, 좀 안정을 찾을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연말이고요. 업종 차트, 다우지수 봐야 되겠죠? 어제 다우지수는 장중에 그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지난번 고점 35,631을 어제 36,669, 38포인트를 상향 돌파해 가지고요. 연중 최고치 어제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미국 증시예요. 거래량이 좀 수반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래도 신고점 기록했습니다. 뭐 이 시간 현재 지금 해외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약했고 이 시간 현재 영국하고 그 독일이 소폭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보합권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국이 0.29% 하락하고 있고요. 독일이 0.1%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출발은 낙폭이 컸었는데 점점점 보합권으로 향하고 있고요. 막판에는 플러스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거 봐서는 오늘 다우지수 어제 신고점을 기록했고요. 뭐 그냥 쭉 뻗고 올라갔으면 좋겠으나 뭐 한번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겠죠. 이 연중 최고치 왔으니까요. 근데 뭐 잠시 쉬었다가 쭉쭉 뻗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고요. 네. 미국 증시에도 연말장이란 게 있죠. 그래서 신고점 기록하고 뭐 일부 조정을 보이겠으나 쉬어가는 모습 보이겠으나 신고점 상향 돌파 후에 연말 장세 쭉쭉쭉 뻗어날 거로 보여집니다. 나스닥은 아직 신고점 오진 않았죠. 그 연말에는 그 거래소 시장이 강하고요. 연초 가면 이제 나스닥 첨단주가 강합니다. 우리 한국 주식시장도 코스닥은 아마 연초에 강할 걸로 보여져요. 첨단주, 성장주 이런 IT 관련주들은 주로 연초 장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11월 달 돼가지고 지금 10월 달 돼가지고 올해 어떤 희망사항 계획을 짜지는 않잖아요. 주로 그 신년 운세라든가 올해 한 해의 계획은 연초에 작성하잖아요. 뭔가 기대감, 성장 가능성. 그래서 연초에 주로 움직이는 게 이제 코스닥, 나스닥이고요. 연말에는 거래소 시장 좀 더 강세를 보인다라고 말해주겠습니다. S&P 약간 모자랐어요. 약간 모자랐는데 한 15포인트 정도 오늘 돌파를 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쉬더라도 돌파하고 나서 좀 쉬지 않겠어요? 오늘 일본 니케이가 좀 강하게 하락했고 1.87%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 멈추겠죠? 홍콩 항생 뭐 그저께 긴 장대 양선에다가 어제 오늘 해가지고 지금 까마귀 두 마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좀 쉬어가는 모습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아요. 최소한 27,000까지는 가놓고 나서 고민하겠죠. 상해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대만인데 대만이 오늘 오름세 보이다가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강보합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보합. 네. 장중에는 상승폭이 좋았는데요. 막판에 좀 밀리더라고요. 아시아 증시가 약하다 보니 그랬는지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봉 차트 먼저 볼까요? 오전 초반에는 괜찮았죠? 플러스로 나눈 것 같아서
아침에 강하게 출발했다가 밀리더라고요. 그러다 돌아서길래 오늘도 분위기 좋아지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밀렸습니다. 쭉 밀렸어요. 누가 팔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뭐 연기금 열심히 팔더라고요. 장중에 아주 신났더라고요. 주로 이렇게 팔았던 게 개인이 좀 많이 팔았나요? 오늘은 이 시간대 팔았던 거는 주로 개인들의 좀 매도가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연기금이 플러스 보였는지 하여간 좀 마이너스 보이다가 많이 좀 팔았던 것 같은데 막판에 조금 그래도 걷어들인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을. 한때 좀 심하게 팔았거든요. 뭐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일봉 차트 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죠. 어제 하락폭이 있었고 오늘 살짝 뭐 이 정도일 거예요. 이 정도. 오늘 거래량도 괜찮죠. 8억 8천만 주인데 뭐 한 1억 5천만 주 정도 뺀다면은 네, 한 7억 한 5천만 주 정도? 네. 거래량은 뭐 좋아 보입니다. 주봉 차트가 네, 빨간불이죠. 지난주, 지지난주 거래량에 비해서 오늘 지난주, 지지난주가 아마 4일밖에 근무 안 했을 거예요. 월요일날 대체 휴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만 따져봐도 4일 동안에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내일까지 추가가 된다면 이제 거래량 상승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거래량이 좀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거래량 증가, 여기 20주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11선이죠? 5일선인가요? 5주선. 5주선에 살짝 닿고 있는 모습인데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거래량 좋고요. 20일 거래량, 요게 지금 한 20일, 요 정도 거래량이죠. 이때 거래량. 네, 요 정도 거래량입니까? 7억. 거래량이 이제 증가할 때가 됐는데요. 역시 곡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어요.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고, 지금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하락한다는 얘기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가 지수가. 거래량은 소폭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가만 돌아서면 돼요. PNF 차트도 일단 빨간불로 나왔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고요. 이제 봉 차트 3100 정도 올라가 준다면 이 정도가 이제 빠져주고요. 이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3100 가면 그 21선 파란 선도 돌아서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시 매수 시점으로 보는 거겠죠. 요새 누차 말하지만 역시곡선에 대한 제 밑에 그 지표 분석 보면 역시곡선에 대한 요새 공부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역시곡선에 대해서 그렇게 뭐 집중적으로 설명 안 했는데 아마 다른 유튜버가 역시곡선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제 방에 와가지고 그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야 고맙죠. 네, 꼭 보시는 분들이 또 구독도 눌러주고 가더라고요. 매너도 좋아요. 누가 근데 PNF는 잘 볼 줄 몰라요. 네. 웬만한 유튜버들,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PNF 잘 볼 줄 모릅니다. 공부해야 되죠.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세요. 이럴 때 연말장 오는데 그 다른 방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역시곡선이라든가 뭐 샛별령, 저녁별령 공부하고 하고 뭐 엘리어트 파동도 많이 공부하고 와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떤 분이 엘리어트 파동을 이걸 설명하나 보죠. 지금 1파 상승했다가 2파 조정한다고 그러나요? 계속 하락한다고 그러나요? 저는 엘리어트 파동은 우리나라 시장에 안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엘리어트 파동 많이 공부하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무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 방에 구독자와 조회수를 많이 늘려주고 있어요. 어제 시황을 제가 한 40분 했는데 보니까 70몇 분 조회했더라고요. 100분도 안 됐더라고요.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21선 돌파하려고 지금 조정 거치는 것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말장선 시작했다고 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바라보세요.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는 오늘도 올랐어요. 종합주가 지수는 조정받았으나 증권주 올라갔잖아요. 바닥에 비해서 이제 거의 9% 올라갔습니다. 9%. 좋죠?
연말장은 증권주가 가장 무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 다른 방에서까지 증권주 여기 이제 2350 올라가서 증권주가 뜨거워요. 그러면 그때 막 사겠죠. 이제는 항상 남들이 안 볼 때 이럴 때 미리미리 혹시 살려고 마음 먹으면 아마 현찰이 없죠. 주식에다 물려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항상 20-30% 정도 현금은 항상 비자금을 남겨 놓는 게 좋아요. 주식 다 갖고 있으면 사고 싶은 것을 못 사잖아요. 단 10주라도 우리가 따라가는 거 종목 교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요. 증권주란 것도 연말장사가 되면 10월달 되면 은행주라든가 증권주 같은 거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아, 증권주는 연말장사 때 증권주가 움직인다는구나. 이것도 한 흐름이니까요. 한 가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투자자가 하는 거예요. 투자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이 투자자가 사야 주식이 올라가고 투자자가 팔아야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여러분들의 심리 파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연말엔 돈이 유동성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주라든가 증권주 관심 갖는 게 좋아요. 뭐 지금도 괜찮고요. 뭐 내년쯤 되면 여러분들이 추석 때쯤 되면은 은행 증권주 관심 가져봐야지. 그 중에 증권주가 좀 더 가벼울 수 있으니까 증권주 관심 가져봐야지. 그래서 10월 초 전후에서 증권주 사보는 거 괜찮아요. 많이 공부 되시겠죠? 제가 뭐 추석 전후가 일반적으로 바닥이라고 그랬는데 꼭 추석 때를 바닥으로 보면 안 되죠. 후잖아요. 좀 며칠 지난 다음에 바닥 쳤잖아요. 그래서 연말장사는 제가 10월 초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아요. 어떻게 추석 때 딱 바닥을 칩니까? 네. 추석 전후가 바닥이고 그 연말장사는 한 10월 초부터 대략 11월 중순까지 연말장사라고 해가지고 12월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증권주 지금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11월 초나 11월 중순에 팔아야지. 그때 못 팔면 내년 1년 내내 갖게 돼요. 증권주라는 건 내년 봄 지나고 여름 되면요. 오버코트라서 입을 일이 없어요. 그냥 옷장 속에 넣어놔야 돼요. 아무리 비싼 오버코트라도. 그러니까 증권주는 10월 초에 사가지고 11월 초나 11월 중순에 판다. 11월 말까지 내가 증권주 갖고 있다? 그거는 이제 1년간 보관해야 돼요. 아시겠죠? 뭐 10주라도 사시면 제가 11월 초나 중순경에 이때는 팔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또 안 팔겠죠. 잘 가는데 쟤 왜 저래? 또 그러겠죠. 그거 이제 서로 신뢰 간의 부족?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은행주 보도록 할게요. 은행주가 180에서 200입니까? 거의 얘도 10% 올랐죠? 오늘 같은 날, 어제는 밀렸는데, 어쨌건 오늘도 한 1% 오늘 올랐어요. 얘도 21선 돌파를 앞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KB 스타뱅크는 빠지다가 바닥 따지고 올라갔는데, 여타 은행주들은 좀 힘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때는 8월 달에 은행주가 왜 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 여름에 좀 약했죠? 근데 8월 달 여름에 이거 왜 떴는지 저도 신기합니다. 아무리 경기가 좋다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떴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작년에도 보니까 10월, 9월 말, 9월 24일 날 바닥치고 추석 전일 거예요. 네. 바닥치고 올라갔다가 11월 말까지 갔군요. 작년에 좀 많이 갔네요. 12월부터 쭉 빠졌죠. 이때는 전체 장사가 올라갔으니까 같이 올라간 분위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연말장사예요. 이게 연말장사. 짧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도 연말장사 이렇게 보면 돼요. 한 30일, 40일. 연말장사라고 해가지고 뭐 대박 나는 게 아니고요. 종목에 따라 좀 수익률 차이 좀 있겠으나 한 20-30% 정도? 그 정도면
은행 갖다 이렇게 돈 맡기시면 한 2, 30년치 아마 이자가 될 겁니다. 복리계산 땄다 하더라도. 2, 30% 하면 에헤이 나 대박 나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대박 나시려면 로또 복권 사세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은행 금리에 두세 배면 훌륭한 거예요. 근데 연말에 뭐 한 20, 30%?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이상은 제 능력 아닙니다. 이제 종목 봐야 되나요? 현대 엘리베이터 오늘 많이 밀렸어요. 2%. 나로도 오늘 성공했나요?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분리는 뭔지 몰라도 잘 모르겠어. 나 분리는 됐는데 뭐 궤도에는 안착하지 못했다. 속도가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좀 방금 전에 들리더라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오늘은 좀 밀렸는데요. 좀 쉬었다 갈 모양입니다. 네. 크게 쉬진 않겠죠? 여도 이 저항선 돌파 61선 돌파입니까? 남북 관련 재료가 나오다 많아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현 문 대통령께서 3월까지입니까? 임기가? 4월입니까? 3월입니까? 어쨌건 그 전에 뭔가 한번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에 가능성에 배팅을 거시면 됩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 관심 있게 보시고요. 어제는 보니까 뭐 대통령이 KF-50입니까? 그 전투기를 타고 수원비행장에서 이륙해가지고 천안 독립기념관입니까?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거쳐서 용산을 거쳐서 성남비행장에 어제가 아마 착륙을 했나봐요. 그거 전투기 복좌석이잖아요. 뒷좌석에 앉는 거. 여러분들이 전투기 타면 재밌을 것 같으세요? 한번 탄 사람들은 죽어도 안 탑니다. 네. 여기에 끼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탈만하죠. 돈 주고 탈만하죠. 재밌잖아요. 때로는. 전투기는요. 여러분들이 그 청룡열차 아시죠? 거기에 10배, 20배보다 더 무서워요.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뒤에 앉아 있으니까 진짜 조종 잘했겠죠. 살며시 떴다가 수평으로 쭉 가다가 살며시 착륙했겠죠. 회전도 이렇게 심하게 안 했겠죠. 근데 혹시 파이러트가 여러분 혹시 뒷좌석 태워줄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뒷좌석에 혹시 앉게 된다면 오바이트 필히 합니다. 태워놓고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회전 팍팍 돌리고요. 급상승 급하락 공중에서 그냥 저기 청룡열차는 철이 갈아요. 뭡니까? 그 낭떠러지 떨어지는 게 뭐죠? 그거 철이 갈아요. 그게 아주 반복됩니다. 1시간 동안 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죽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했고 현대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가끔 수송기 공군 가면 수송기를 가끔 또 이렇게 수송기 타고 집에 갈래? 그럴 때가 있어요. 수송기 타고 수원까지 가는데 제가 뭐 지방에는 어떤 비행장이라고 말을 안 할게요. 수원까지 가는데 뭐 성남까지 가는데 혹시 타고 갈래? 수송기? 예전에 수송기 한번 타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해가지고 땅이 보여요. 바닥에서 이렇게 보면 비행기 바닥이 워낙 녹슬어가지고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겠으나 여러분 차만 타도 왜 운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전 좀 더럽게 하는 사람이 있죠. 급발진 급브레이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수송기도 마찬가지예요. 딱 타서 보면은 조정 더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느껴집니다. 조정 수송기 여객기는 잘하죠. 여객기는 조정 잘하는 겁니다. 베테랑들이 하는 거고 수송기는요 막혀요. 덤프트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낡은 덤프트럭. 지금은 안 그러겠어요. 옛날 수송기는 낡은 덤프트럭. 타면 자기 돈 주고 타는 게 제일 좋아요. 현대차 설명하다가 날 샜나요? 지금 이게 매미가 몇 마리입니까? 6마리 매미가 붙었나요? 21선 돌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61선 돌파하려고. 이 사이에 머물러 있잖아요.
오늘은 다행히도 거래량이 좀 증가했네요. 돌파하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는 가겠죠, 연말에. 24만, 24만 원, 24만 5천 원. 이때 오면 좀 파세요, 이제. 아시겠어요? 지난번 여름에 제 방송 처음 오신 분들은 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겠으나 제 방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죠? 이때 그렇게 팔라고 했잖아요. 24만 원대 파세요. 24만 5천 원간 파세요. 25만 원 갖다 파시고요. 24만 원대 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24만 5천 원 여러 번 있었고요. 그때 여러분께 많이 팔라고 했잖아요. 하락할 것 같아서 그래요. 여름 장사에 올 것 같고 종합주가에서도 위험했고 현대차 이때 팔라는 얘기는 다른 종목도 같은 조건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많이 팔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팔았다는 분이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 이거 팔았다 심은 없는 것 같아. 그래 쭉 밀렸죠? 쭉 밀릴 땐 제가 팔란 말 안 했어요. 이때 팔아야지 이때 팔을 말은 못하죠. 저도 이때 쭉 내려가는 건요 갖고 버티셔야죠. 근데 이때 팔라면 안 팔지만 이때 팔라고 또 여러분들 잘 파신 것도 계속 있어요 또. 근데 이제 왔으니까 다시 한번 더 가겠죠. 파세요. 네. 24만 5천 원 언제가 한번 파세요. 이때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대략 이 정도 안 샀어요. 이 정도 6만 원대 샀겠죠. 이때 가면 또 다 일부 계속 10%씩 팔아 나가세요. 24만 원대 10%, 24만 5천 원 10% 이렇게 파시면 됩니다. 올까요? 가겠죠. 지금 21만 원이니까 가면 24만 원, 24만 원 가면은 그다음 20%가 올라가잖아요. 이 정도 연말장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연초에 한번 파박 할 때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연초에 파박 해요. 연초에 이게 배당 받고요. 파방 하는 게 있거든요. 이때 팔아도 돼요. 이때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네. 연초에는 매도하는 시기예요. 매도. 연말에 배당 투자 샀다가 빠방 빵빵 할 때 일주일 내로 팔아제끼는 게 연초 장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쉬는 거고 이제 봄철 되면은 봄철 관련주 사야죠. 의약품주, 뭐 음식료 업주, 이 가벼운 주식. 또 내년 봄에는 아마 이제 선거철 앞두고요. 종이 제지 목재 많이 팔릴 거예요. 네, 종이 제지 목재. 요즘도 그래도 종이 인쇄하지 않나요?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 선거 찌라시라고 그럽니까? 팜프렛이라고 그럽니까? 많이 또 네, 하겠죠. 설마 내년 3월달 대선 앞두고 온라인으로 모이지 말라 그러진 않겠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모여서 하는 게 재밌지 않나요? 대선인데. 현대차 했고요. 오늘 다 봐야 되나요? SK 하이닉스. 오늘도 밀렸어요.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21선 빨리 돌파를 해야 되는데 1차 저항은 여기라고 그랬죠? 11만원 요 가격대. 어쨌거나 지금 21선이 제일 고비인 것 같습니다. 요 금액대까지 네, 1차 저항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LG전자입니까? 오르다가 좀 물량을 받았군요. 얘도 21선이 넘어 가파르게 지금 막 내려오고 있죠? 돌파하겠죠. 돌파하면 여기 14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14만원 돌파하면 연말에 이 정도까지 안 가겠나 싶어요. 16만원 언저리까지. 이 정도는 가줘야 그래도 연말 장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14만원. 이게 1차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기아차 받고요. 삼성전자 7만원 오늘도 소폭 조정받았습니다. 갖고 계신 분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전 차트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요 7만 8천원, 네, 8만원 요 정도가 일단 올라갈 때 관건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요 가격이에요. 제가 감히 삼성전자를 논하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얘는 또 며칠 올랐다가 하루 만에 그냥 확 빼버리네요. 누가 팔았나요? 개인은 아닐 것 같고 연기금이 팔았다고 봐야 되겠죠. 1차 저항은 이 정도인데
뭐 올라가기도 전에 이렇게 팔아버리나요? 아, 연기금을 좀 없애버리던가 해야지. 쟤네들 연기금 참 생각만 해도 성질나네요. 종합주가지수 다시 한번 봐야죠. 여러분 저한테 그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네. 종합주가지수죠. 은행주가 나오네요, 갑자기.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요, 종합주가지수. 80년대부터 쭉 나오잖아요. 요새 그 80년대를 보니까 연기금 설명하려고 봤다가 옛날 또 종합주가지수가 나오니까 그 도리도리가 그 대머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머리가 뭐 경제를 살렸다고요? 살다가 그 무식함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100포인트서부터 89년도에 1004까지 올라갔어요. 100포인트에서 1004까지. 이거 올렸다고 그래가지고 경제를 살렸다고 말하는 건가요? 이 80년대 초부터요, 세계 경제는 미국, 일본 등등 전 세계 경제는 세계 3조 호황에 힘입어가지고 90년대 초부터 80년도부터 90년대까지 아주 폭등을 했어요. 전 세계는. 전 세계 경제가. 일본 시장을 보시면 알잖아요. 미국과 일본을 보시면 일본도 80년도부터 90년도 상투 칠 때까지 아주 주시장과 건설,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했습니다. 10년간. 우리 한국은 이거 뭐 군바리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뭐 80년도 5.18부터 해가지고 이 81년도 2년대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영자 그 큰손 아줌마 아시죠? 뭐 일가 소문에 의하면은 뭐 주걱이 뭐 친척이란 말도 있고 어쩐데 뭐 주걱이 뭐 백 믿고 했다고 그러는데 확인 한번 없고 어쨌거나 장영자 사건 나오면서 경제가 뒤숭숭했어요. 네, 이때가 시끌시끌했죠. 다른 나라 전 세계는 80년도부터 10년간 올라갔는데 우리는 85년도 10월달 돼서야 그때부터 꿈틀거린 겁니다. 꿈틀. 그때 이제 85년도 150부터 그때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보다 5년이 느렸어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올라간 겁니다. 뒤늦게. 그리고 물가를 잡았다. 물가를 잡는다는 얘기 뭐냐면 돈을 안 풀면 물가를 잡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 안 하고 공항 안 만들고 철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돈을 안 풀면 물가가 잡히는 거죠. 근데 그 군사 독재 18월 때 좀 도로나 좀 많이 놓고 그 대머리가 도로 놓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누가 플랜카드 들고 와 우리 동네 도로 놓지 마십시오 막 그러겠나요? 고속도로 놓겠다는데 고속도로 놓지 마세요. 누가 하겠어요? 그 살벌할 때? 전혀 안 했다는 얘기죠. 돈을 안 풀면 물가가 잡혀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하고 그냥 뭐 기업체들 등쳤는지 뭐 했는지 엄청난 삥땅 많이 쳐갔죠. 뭐 일가족이 나서가지고 다 삥땅 쳤다는 소문은 뭐 오늘 보니까 그 국민의힘 유 누굽니까? 유 후보, 유 후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삥땅 친 거 모르냐? 뭐 이렇게 얘기. 경제 살린 게 아니라 경제 죽여놨어요. 경제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제가 연기금 얘기를 하다가 날샜군요. 연기금 몇 대죠? 주가 폭락했다가 주가 폭락하니까 연기금 동원해가지고 이때까지 쭉 5%밖에 안 되던 주식 비중을 30% 늘려가면서 연기금 계속 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 받친 거예요. 빠지면 주가 받치고 붙여가지고. 그렇지 않고서 이런 시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빠지면 사고 연기금이 계속 받쳤죠. 그때 30%까지 사놓은 연기금 주식 비중을 이제 와서 줄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날도 또 패고 있어요.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할 필요인데 이제 와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안 사고만 이상 그대로만 하겠습니다. 하여간
연기금이 하여간 오늘 같은 날도 도움이 전혀 안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296억 팔았으니까요. 장중에 더 많이 팔았어요. 현대건설 봐야 되나요? 여러분 너무 시장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편안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연말잔스는 제가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현대건설은 1.6% 뛰면서 어제 빠진 거 그대로 올라붙였군요. 이런 모양새이 좋은 거예요. 그 5만 원이 바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5만 원 바닥 올라갈래 이런 식으로 같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21선은 돌파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현대 SK텔레콤입니까? 오늘도 통신주가 전체 시장 수익률을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 빠질 때에는 올라붙었죠. 남들 올라갈 때에는 조금 물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KT는 오늘 1.12% 괜찮네요. 21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LGU 플러스 아까 올랐던 걸로 기억나는데 밀렸군요. 50원 밀린 것 같습니다. 어제 떴고 오늘 밀린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 게임에서 이길지 질지 증권주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조금 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36분 걸렸거든요. 어제 또 LG화학 이런 걸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까? 왜 안 하고 지나가냐 할 것 같아서 얘는 또 오늘 밀렸군요. 21선까지 올 것 같습니다. 딴에는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9만원까지 안 가고 이 정도면 충분히 오지 않았니?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량 내놓는 것 같아요. 이때 산 사람들이. 뭔 소리야? 잠시 검문했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21선까지 왔다가 이게 지금 출렁출렁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21선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뭔 종목 봐야 됩니까? 대한항공 아까 밀렸던 것 같은데 150원? 네, 150원 밀렸죠? 얘는 누차말로 33,000원. 요거는 10월달 내내 조정받을 거예요. 33,000원을 아마 11월 다음 달이나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너무 막대가 커요. 네. 10월달은 조정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대 모비스 볼까요? 셀트리온이 마음이 아픈 종목인데요. 근데 조회 종목, 상위 종목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네, 마음이 아픈 종목입니다. 여기까지는 오겠죠? 여기까지 25만원에서 고민하겠죠? 이 정도로 오늘은 주독하고요. 내일 주말이니까요. 내일 주말에는 좀 더 여유있게 전 종목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오늘 밤 보내시고요. 또 다우지수 움직임, 신고점 더 기록하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